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행복하신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이곳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받았던 축복과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과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최고로 기쁘고 어떤 풍요로운 그런 마음들을 갖고 보내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바닥은 한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제 연말연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정말 지난 바쁘게 움직였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받았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지혜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알코올 의존성과 그 모순된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더 증폭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해서, 또 그리고 너무 지루해서, 인생이 무료해서, 외로워서, 고독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은 술을 찾게 되고, 또 그러한 술의 힘을 점점 더 확신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심리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내가 원했던 대로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자신이 처해 있는,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 도피의 심리가 그 내면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분, 술 예찬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은 없을 겁니다. 다 내면에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어떤 나 지금 현실에 없는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나는 오늘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과언일까요? 자,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비현실적인 그런 심리에 도취돼서 또 술이 깨고 나면은 또 술을 이용해서 그런 비현실적인 세계로 자꾸만 자신을 몰아가려고 할까요? 어리석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코올 의존 심리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주된 요인은 우리의 브레인에서 형성되는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그 슬픔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리고 또 긴장되었을 때는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리고 또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는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확신을 불어넣어주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는 뭔가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술이나 마약 등은 이러한 우리가 부정적인 심리와 정서에 빠져 있을 때 그러한 정서와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리고 왜곡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로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그저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면서 비현실적인 포만감과 여유로움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분들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코케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의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 기가 꺾인 사람들은 코케인을 했을 때 자신이 슈퍼맨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 술이나 마약은 우리 사람들을 자신의 현실에서 느끼는 정서와 그런 감각들을 왜곡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시적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 술과 마약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점점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또 자기 도피 수단으로서 그런 심리에 쌓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주고요. 성격상으로도 점점 더 비사회적인 그런 성격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직시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이나 그러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알코올 의존성의 그러한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나에 대해서 정말 그 본연의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가장 시발점은 나에 대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의 그 자연스러움, 남에게 나를 과장하거나 또는 은폐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바로 우리 그 중독 상담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다시 또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눈으로, 부정된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타인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간단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스스로 당당해지고 타인에게는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가 지금 애초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러글링하고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술로 인해서 자기를 무장하게 되고 자신을 은폐하게 되고 또 과장하게 되는 마스크를 쓰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순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불신감과 타인에 대한 그 왜곡된 심리가 팽배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갈등의 만연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초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 술이나 마약 그 밖의 중독행위로부터 내가 완전히 탈출해서 본연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과 그 조언을 통한 자기 변화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코올 의존성, 그 모순된 심리는 바로 현실 도피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